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사수나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1위의 오사수나입니다. 작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해 DTD를 찍나 했지만 최근 3경기 2승 1패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강등권과도 10점 차라 이대로만 하면 잔류는 무난하게 달성할 듯한데요. 하지만 이번 상대가 세비야입니다. 최근 세비야가 흔들리고 있기는 한데 전력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득점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슈팅 자체는 제법 만들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지 않죠. 아무래도 슛을 시도하는 거리가 평균적으로 멀어서 그런 듯합니다. 롱볼과 세트피스 비중이 높아 오픈 플레이에서 중거리 말고는 득점을 만들어내기 힘들죠. 0대2로 패한 셀타비고전에서는 중거리 슛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했는데요. 반면 2대0으로 승리한 그라나다전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7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부디미르의 공중볼 경험 능력을 믿고 통하지 않으면 중거리를 활용하는 확률에 의존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비야가 공중볼에도 약하지 않고 세트피스도 큰 약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수비진은 뚜렷한 특징이 없는데요. 아예 뒤로 내려하는 것도 아니고 압박이나 태클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점 수치도 리그 중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만 전반전에 실점하는 빈도는 높습니다. 전반전부터 경기 플랜이 꼬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자신들보다 윗순위의 팀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겠죠.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음 리그 2위의 세비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엘체와 비기는 등 흔들리고 있지만 세비야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두권 경쟁을 혼전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걷어 차버린 셈이죠. 이번 경기에서 오사수나를 잡고 다시 선두 경쟁에 불을 지펴야 하는데요. 확률은 제법 높은 편입니다. 세비야의 핵심은 역시 수비인데요. 리그 최소 실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쿤데입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빌드업, 전진성, 공중볼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죠. 쿤데가 빠진 리그 2경기에서 3실점을 하며 이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쿤데의 빌드업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쿤데가 빠지면 페르난두를 센터백으로 내려 후방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델라이니가 3선으로 나오는데 다혈질 성격 때문에 카드 수집 횟수가 많은 데다 이번 경기에서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쿤데의 부재가 나비 효과가 되어 1실점 정도 기록할 가능성은 있죠. 공격력은 양호하지만 상위권 팀치고는 평이한 수준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득점력이 절반 아래로 줄어드는데요. 네시리가 부상이 잦고 무니르가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어 미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고메스가 중앙에서 뛰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 고메스 제로톱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죠. 오캄포스가 최근 5경기에서 드리블 8회를 성공시킬 정도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 득점 생산에는 문제가 없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2득점 이상은 힘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요즘 세비야가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세비야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세비야의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2.5 언더를 주력 픽으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세비야의 공격 조합은 자주 바뀌는데요. 하지만 다득점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도 확고한 수비력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은 있죠. 오사수나의 공격이 확률에 의지하므로 오사수나 무득점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야 또한 원정 득점력은 좋지 않으므로 2.5 언더 세비야 승이 주력 픽이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위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순항 중인데요. 2위 도르트문트와 승점 3점 차로 아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뮌헨 글라트바흐에게 패한 이후 쾰른과 헤르타 베를린에게 4득점을 퍼부으며 금방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부진하고 있어 이번 경기도 승리 가능성은 높습니다. 레반도프스키와 뮬러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네, 그나브리 등 윙어들의 폼이 들쭉날쭉한 것은 아쉽지만 이 듀오만으로도 다득점을 엮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2위보다 13골이 맞는 압도적인 득점 1위며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득점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점 역시 리그 최소 1위입니다. 보아탱, 알라바가 떠난 빈자리를 우파 메카노가 완벽히 메웠는데요. 다만 파바르의 폼이 불안해 우파 메카노의 수비 부담이 커진 것은 오게티입니다. 파바르는 수비적인 면이 장점인데 수비에서 흔들려 버리니 우파 메카노의 커버 범위가 너무 넓어져 전체적인 수비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다만 키미힐을 라이트백으로 기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근염으로 데이비스의 결장도 예상되는데 루이카를 레프트백으로 쓰고 쥘레를 중앙에 기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죠. 라이프치히의 원정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 무실점 경기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결장자는요, 데이비스, 고레츠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6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한때 10위 아래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기세는 최고조인데요. 감독의 반기를 든 선수들이 태업을 했었다는 설도 나올 정도로 감독 교체 이후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지만 챔스권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죠. 자비처 우파메카노, 감독 나겔스만마저 상대팀 뮌헨으로 떠나며 힘든 시즌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뀐 제시마츠 감독의 전술적 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당장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은쿤쿠가 드리블 성공률이 50%가 넘는 등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고 부진하던 실바도 감독이 바뀐 이후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원정에서 2득점 이상을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뿐이고 상대도 거함인 만큼 득점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1득점 아래로 선을 긋겠습니다. 수비진 공백은 나름 적은 편인데요. 우파 메카노의 빈자리를 그바르디올이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원정에서 대량 실점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실점을 기록해왔습니다. 1월 15일 슈투트가르트전이 첫 원정 무실점 경기였죠. 하지만 슈투트가르트가 17위 강등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원정에서의 실점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의 공격력 또한 유럽 최강 수준이기에 멀티골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 승리할 것입니다. 라이프치히가 뒤늦게 질주하고 있지만 아직 바이에른 뮌헨을 원정에서 이기기는 무리죠. 공격 수비 모두 바이에른 뮌헨이 앞서고 있습니다. 나겔스만이 라이프치히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어 맞춤 전술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다득점 승리를 거둘 것이며 -1 핸디캡을 걸어도 이길 정도의 스코어 차가 날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득점력을 생각해보면 2.5 오버 스코어가 유력한데요. 바이에른 뮌헨 승 2.5 오버, 바이에른 뮌헨 -1 핸디캡 승 모두 할만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7위의 마요르카입니다. 전체 성적으로만 보면 퐁당퐁당하죠. 하지만 리그에서는 4연패 중으로 팀의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지면 상대와 자리가 바뀌어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홈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우세한 상황에 있습니다. 득점력이 장점인 팀은 절대 아닌데요. 리그에서 마요르카보다 골이 적은 팀은 알라베스 단 한 팀뿐입니다. 슈팅을 만들어내거나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수치로만 보면 중위권 수준인데요. 큰 문제는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기대 득점값과 실제 득점 차이가 -2.3으로 마무리 능력이 매우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닐 로드리게스가 3골로 최다 득점자인데 이번 시즌 소화한 포지션만 7개나 되는 등 공격진 구성이 고정되지도 못했습니다. 다득점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실점률은 유의미하게 줄이고 있죠. 홈 무실점 비율이 무려 50%입니다. 홈 실점이 8실점으로 25실점인 원정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줄이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연고지가 섬이기 때문에 원정팀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편이기는 해도 굉장히 차이가 심하죠. 홈에서는 원정에서보다 평균 4회가량 슈팅 허용이 줄어듭니다. 카디스를 상대로는 무실점까지 바라볼 수 있죠. 결장자는요, 그리프, 루소, 바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8위의 카디스입니다. 강등권을 탈출할 절호의 기회인데요. 비록 마요르카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기는 했지만 이 경기가 6점짜리 경기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가 원정이라는 점, 수비진이 너무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롱볼과 세트피스 중심의 공격을 하는데요. 롱볼 비율이 21%로 극단적으로 공을 띄우는 편입니다. 주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은 공중볼 경합 2.8회를 기록하는 베테랑 네그레도입니다.
로자로라는 드리블에 능한 자원도 있기는 하나 최근 6경기째 골이 없고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온 터라 유의미한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요르카의 홈 수비력과 공격을 확률에 의존하는 탓에 득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비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슈팅 허용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데요. 물론 전력이 약해 내려앉고 점유율을 포기하는 방식이라 공격 기회가 상대에게 많이 간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과 별 관계없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가장 많은 골인 11실점을 했다는 점에서 수비력에 높은 평가를 주기는 어렵겠습니다. 마요르카도 세트피스 골이 6골로 제법 되는 터라 실점 가능성은 높게 봐야 하겠습니다. 상대 공격력이 좋지 않아 대량 실점은 아니더라도 1에서 2실점 정도는 무난합니다. 결장자는요, 페레아, 파리, 마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의 우세입니다. 마요르카의 홈 어드밴티지도 강력하지만 카디스의 약점이 너무 명확한데요. 상대적으로 카디스보다는 마요르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죠. 마요르카의 득점력이 너무 좋지 않으므로 -1 핸디캡을 걸고 승리할 스코어는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코어도 2.5 언더는 확정적입니다. 마요르카 승, 언더를 주력 픽으로 삼고 핸디 무승부까지는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테티엔과 몽펠리에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0위의 생테티엔입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7경기 연패에서 벗어났죠. 그러나 아직도 꼴찌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강등 탈출까지는 승점 5점 차, 빨리 이를 줄이고 싶겠지만 몽펠리에를 상대로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최다 득점자 카지리가 돌아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돌아온다고 해서 득점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앙제전에서 득점을 올려 승리하기는 했으나 득점력이 폭발했다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치죠. 그 한 골도 자책골이어서 생테티엔이 잘해서 이겼다기에는 무리입니다. 로리앙에 이어 최저 득점 2위로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과의 차이가 -3.5로 결정력이 매우 좋지 않겠습니다. 다득점은 요원하고요. 5백 영혼을 담은 수비로 직전 경기 무실점은 성공인데요. 카마라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는 등 의지만큼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경기 6실점으로 나름대로 실점률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5팀을 상대로 한 3경기에서는 모두 3실점 이상씩을 기록했습니다. 몽펠리와의 경기에서도 다실점 가능성은 유력합니다. 결장자는요, 사코, 소우, 카마라, 모코디, 트라우코, 누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6위의 몽펠리에입니다. 기복이 심해지는 중입니다. 마르세유에게 패한 것은 승부차기로 패한 것이라 넘어가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트루아에게 0대2로 진 것은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권 사수를 위해 리그에 집중해야 하죠. 팀 순위상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높습니다. 득점력은 확실하지만 기복은 있다는 평가인데요. 경기당 골고루 1골, 2골 넣는 것이 아니라 터질 때 대량으로 터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득점 수치는 리그 4위인데 비해 최근 5경기에서 멀티골 득점은 한 번뿐입니다. 사바니어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어졌는데요. 화력 반감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생테티엔 상대로 멀티 득점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실점률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슈팅과 유효 슈팅을 내주는 빈도가 리그 내 가장 높죠. 압박과 태클 수치도 리그 내 하위권으로 선수들의 1대1 경합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오물린이 선방률 73.2%로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어 그나마 30실점으로 막은 것이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테티엔을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하지 않겠지만 한 골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겠습니다. 결장자는요, 멘데스, 사바니어, 삼비아, 비톨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몽펠리에 승리가 유력합니다. 몽펠리에가 하위권인 생테티엔을 상대로 다득점에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몽펠리에도 최근 실점률이 높아지고 있어 생테티엔이 한 골 정도 만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코어는 2.5 오버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래도 다득점에 능한 몽펠리에가 +1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만큼의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펠리에 승, 오버, 몽펠리에 핸디 승 모두 괜찮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S 모나코와 리옹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7위의 모나코입니다.
유럽 대항전을 위해서 분발해야 할 타이밍인데요. 아직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죠. 최근 맞대결 전적은 좋지 않지만 홈에서의 모습과 순위 차이를 감안하면 승리 가능성은 근소하게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홈에서의 모습이 원정에서보다 낫습니다. 득점력에서 확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에서 원정에서보다 2배에 가까운 득점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무득점 경기도 시즌 초반 2번을 제외하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경기도 1경기뿐으로 득점 감각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벤 예데르가 주 득점원 역할을 맡고 단신이지만 드리블이 좋은 디우프가 측면에서 창의력을 불어넣습니다. 한 골 정도는 무난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정에서에 비해 홈 수비력은 나아지는 편입니다. 자신들보다 상위권의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률이 높아지는 편이지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5경기에서 3번의 무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2실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4번이라 맞대결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죠. 이를 감안하면 실점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장자는요, 파브레가스, 디아타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8위의 리옹입니다. 리그에서 5경기 연속으로 승리에 실패했지만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은 성공했죠. 수비력은 괜찮았지만 득점력 부재로 승점 3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득점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모나코를 이기기는 힘들 전망이고요. 득점력이 확실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리그 2연승 동안에도 득점은 2점에 불과했습니다. 유효 슈팅은 리그 2위를 기록 중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던 에칸비가 국가대표팀 차출로 인해 장기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칸비도 리그 4경기 동안 득점이 없던 터라 국가대표팀에서 득점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파케타, 덴벨레가 멀티골까지 기록하고 있지는 못한 터라 1득점 정도 득점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수비력은 안정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최근 5경기에서 3실점으로 빈 공을 잘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권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흠인데요. 4경기에서 9실점을 기록하며 아직 원정에서 상위권을 상대로는 역부족임을 드러냈습니다. 슈팅, 유효 슈팅을 내주는 빈도가 높은 것이 실점률 관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점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결장자는요, 에메르송, 아델레이드, 핀토, 실바, 에칸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나코가 우위에 있습니다. 양팀 모두 홈에서 원정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홈팀 모나코가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 4경기가 2.5 오버 스코어였고 두 팀 모두 득점할 기회는 있습니다. 따라서 스코어는 2.5 오버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리옹의 득점력이 최근 좋지는 않으므로 마이너스 1 핸디캡을 걸어도 모나코가 승리할 스코어가 나올 것입니다. 모나코 승, 오버, 모나코 핸디 승 모두 할만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